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입니다. 아마 19일하고 20일 이틀에 걸쳐서 녹화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요즘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한번 지금 켰을 때 조금 길게 찍고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던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요즘 이렇게 방송 한번 찍기가 키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냥 천천히 알아서 그냥 천천히 페이스대로 얘기할게요. 말도 빨리 하지 않고, 이거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편이든 세 편이든. 제가 조금 많이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요, 한두 주 정도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뉴스는 계속 보고 이것저것 일을 하니까. 근데 요즘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없을 거다. 금융위기 안 올 거다. 집값 바닥 찍었다. 특히 한국. 다시 오르고 있다. 지금 사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년, 잘하면 100년 만에 최악의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겠다고 하는 그 황당한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번 영상을 그 주제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지금 그때 똑같은 소리 했던 사람들 지금도 요즘 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도 가격 조정 살짝 받은 것뿐이다. 침체 없다. 금융위기 없다.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간다. 미국에서 그 집값 얘기 나올 때. 서프라임에 국한돼 있다. 문제는 그 섹터만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없다. 이러한 말들 했던 사람들 지금 똑같이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자, 그린스팬 할아버지는 5.25%까지 정상금리라는 걸, 5.25%가 정상금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기가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18개월 정도를 기준금리를 1%로 놓고 부양을 했던 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금리를 놓고 5.25%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06에서 2008년까지 정상금리를 놓고 쭉 유지를 했던 거고 이 양반은 이게 정상금리라는 걸 알고 자기가 부양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버냉키하고 옐런 그 두 멍청한 사람들과 그린스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옐런 아줌마는 노망이 든 것 같고 더 문제는 버냉키인데 버냉키라는 사람은 그린스판하고 너무 달라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자기가 그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 모든 원흉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이 세상에서 엄청 뻔뻔한 사람이고, 그린스판 할아버지는 이게 자기가 부양을 1%로 놓고 2년이 안 되는 기간을 했던 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정상금리를 시켜놓고서는 리먼 사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2008년에. 지금 파월 아저씨는 5.5%가 정상금리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 아저씨는 뭘 알고 있냐면 그나마 다행인 게 0%로 놓고 13년 동안 부양을 했잖아요. 트럼프 때 잠깐 1년 반, 2년 빼고 계속 0%로 버냉키하고 옐런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13년 동안 부양을 하고 연준에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체력을 허약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걸 만나고 거기에서 돈을 갖다 찍어 넣으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확 가져왔다. 즉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는 연준의 재무제표가 제 상태로 돌아오고 정상화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인플레 위험이 항상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5.5%를 유지를 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유는 달라요. 얼만큼 누가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월 아저씨가 그나마 다행히 그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난 또다시 바보가 될 수 없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없다. 두 연준 의장의 의도는 다를 수 있으나 결론은 같습니다. 정상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상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만큼 큰 문제를 가져오고 경기를 부러뜨리고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데 금융업계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도 더 많이 모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부러지고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자를 낮춰가지고 부양을 하고 너무 과열이 됐다 싶으면은 금리를 올려서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거를 두 눈으로 꼭 보고 겪어야지만 믿는 대중이 있는 거예요. 즉,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만 아는 대중이 그 사람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에이, 설마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 늘 오는 가격 조정에 불과해라는 낙관 심리로 버티다가 KO 당한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걸 한국 국민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또 방송에서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 집을 좋아한다.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은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돈 좋아하고 캐나다 국민하고 얘기를 하던 뉴질랜드 국민하고 얘기를 하던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다 부동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탐욕이 있고 돈 벌고 싶어 하니까 이거 한국 국민들만의 문제 아니니까 너무 한국 국민들만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중이 똑같아요. 다. 네, 대중이. 자, 우리가 차근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왜 제가 봤을 때는 부러질 수밖에 없고 경기가 침체뿐만이 아니라 큰 게 올 거고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크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각 나라의 속사정이라고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파월 아저씨만 부러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한국, 유럽, 중국, 일본을 크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많이 보는 나라들이니까. 그 중에서 파월 아저씨만 연준만 지금 부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보면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도 유럽도 부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은 잡으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러지는 건 부러지는데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부러진 다음에 크게 금융까지 번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지금 뭐 특별히 부러뜨릴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찾아왔으니까 그거를 찾아온 30년 만에 찾아온 손님을 홀대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상황이 좀 다르죠, 픽처가. 그러면 지금 이 위에 5개가 지금 여기가 이제 통화정책 중앙은행들의 입장이라고 보고 밑에가 지금 재무부, 재정, 국회 입장이라고 봤을 때 요 위에 3가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이 뭐며 중앙은행장 입장에서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우선 인플레이션의 최고치에 포커스가 가 있죠. 5라 그래봐요. 5 out of 5 해서 5가 최고예요. 5점이. 파월 아저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볼커의 실수를 제한하지 않기. 그렇죠? 볼커 블런더라고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거 하지 않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쪽팔린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화폐는 보면은 화폐는 직접 타겟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금리 올리는 거를 멈추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달러가 약해질 거고 그럼 바로 물가를 자극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아직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파월 아저씨는 모든 게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한국은 어때요? 인플레이션에 한 이 정도 포커스를 하고 있죠. 겁은 나요. 다시 올까봐. 유가만 뛰지 않으면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제발 기도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한번 약세 진입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뒤에 가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원화가 만약에 제대로 약세로 가면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계속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1250원에서 1350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불안한 상황을 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저거 한번 넘어가가지고 1400원, 1500원 넘어가면서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화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떠드는 거고요. 제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초점을 한 3 정도 맞춰 놓고 있다고 보는 거고 제일 큰 걱정은 저는 유로화가 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로화가 지탱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저거는. 독일하고 프랑스 남고 다 빠져야 돼요. 나머지 18개 국가는.
20개의 국가가 지금 다 각기 다른 사정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구조적인 약세를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흔들려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하고 그리스나 그리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겪는 문제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독일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나머지 약체국들이 다 지금 나가 자빠지는 그런 판국이 벌어지면서 유로는 지금 생긴 지 20년 좀 넘었지만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20살 먹을 동안 절반 이상 0% 마이너스 금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된 테스트를 받지를 못했어요. 나라들이. 개판이 될 거예요. 지금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반사적으로 이득은 가능하겠죠. 쟤네 금리 낮추네. 인플레 잡히나 보네.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독일이나 옆나라 영국이나 다 같이 비슷한 애들이 계속 인플레가 5%, 6%, 7%가 있는다 그러면 못 낮추면서 위험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걱정 크게 안 해도 되죠. 제일 큰 걱정은 이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거고 얘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만 확산하는 것만 막자라는 게 지금 제일 큰 걱정이고 제가 보기엔 화폐도 물론 문제예요. 아무리 중국 사이즈가 크고 대단한 나라라고 해도 신흥국 환위험은 존재하죠. 두들겨 맞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애들이 금수저가 아니니까 얘들은 항상 환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3조 달러가 있는 그 외환 보유 방어전에 총력전을 펼치겠죠. 노력은 할 거예요. 예, 노력은 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초점은 아직도 마이너스 오고 인플레이션 제발 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고 30년 만에 기다린 인플레가 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 인플레가 없어져도 다시 디플레로 가도 고민이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돼서 진짜 2%, 3%, 4% 올라가도 고민이에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YCC를 못하니까 10년물이 1%가 아니라 1.5, 2%, 3% 계속 올라가게 냅둬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이걸 잡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일본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엔 절대 아니에요. 일본 절대 못 살아나요.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IMF 겪었던 것처럼 97년 IMF 겪었던 것처럼 모든 게 싹 다 엎어져야 돼요. 기준금리가 5% 가고 좀비 기업 싹 다 죽고 모든 게 다 그냥 확 다 갈아엎듯이 밭을 갈아엎듯이 모든 게 전부 다 리스트럭처링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일본은. 못 살아나요 저거. 제가 보기엔. 자 어쨌든 화폐는 지금 거의 내놓은 자식이죠. 150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연준 타이밍하고 인하 타이밍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150엔은 넘지 않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국채 금리하고 경제 입장을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큰 게 부러지면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긴 하겠죠. 10년물이 지금 4.4, 4.3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파월 아저씨가 여기에 지금 큰 걱정을 안 하고 큰 포커스를 안 하고 만약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재정적자 낼 때 돈이 필요하면 양적 완화로 돌아가서 돈 빌려줄 생각 있습니까? 질문에 대고 under no circumstances 그랬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으라고 갖다 목을 박은 거는 이 아저씨 제 생각에 파월 아저씨의 생각은 내가 결국 계속 금리를 높여서 높게 유지하고 뭔가 부러지면 침체가 오면서 장기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금리가 저게 10년물이 4.5, 5.5, 5.0, 5.5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올라가면서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QE로 돼서 다시 연준이 돌아와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경제를 보면은 무조건 지금 연준에서는 파월 아저씨는 부러뜨리자입니다. 무조건 불어줘야 된다. 그죠? 이게 지금 부러뜨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입장인 거고 재정 입장을 봤을 때는 부러지면은 큰일 난다. 대선 1년 남았다. 부러뜨리면 안 된다.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갖다 재정 적자를 돈을 쓰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국채금리하고 경제를 봤을 때 국채금리가 자, 이것도 한국도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국채금리를 더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지금 시장금 펜이 좀 이상해졌네요. 잠시만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게 결국은 가계 기업 부채 시중금리를 올려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에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그냥 유지가 되고 낮게 유지가 되면은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뭐 8월 달에 돈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거 자금 유출 생기면서 원화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는 3.5%에 지금 거의 외줄타기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퇴양난인 거죠. 이 지금 안 좋은 코너에 몰려 있는 거죠, 한국은. 경제 봤을 때는 총재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하지만 부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버리징 얘기하고 딜레버리징을 한다는 거는 경제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이 부채 갖고 있던 거품을 빼고 돈을 갚으면서 부채를 줄이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부러지는 효과가 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금리 못 올리면서. 금리 올리고 만약에 진짜 부러뜨리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 오니까 그 총재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계속.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중간에 딱 껴가지고 외줄타기 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제 포커스는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왜 집을 사면 안 되는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지면 큰일 난다.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국 입장이고. 유럽 상황을 보면은 국채 금리는 거의 자생하는 거죠. 그렇죠? 20개, 20개 다른 나라가 다 자기들만의 국채를 자기들만의 금리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각기. ECB 총재 라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라가드여도 미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체 화폐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묶어 놓은 다음에 20개 나라의 같은 통화 정책을 펼치되 각자 다른 금리로 재정 정책은 펼치고 빚은 내고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구를 ECB 의장 자리에 앉혀놔도 앞으로 계속 사임할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 유로 에리아를 봤을 때. 자생해야 되는데 자생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잖아요. 유로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판이니까. 독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다 보면은 그 약체 국가들은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의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유로화는 계속 자기네 환율이 약해지면서 수출도 되고 관광객도 더 들어오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20개 나라가 각기 자기들만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360도 방향으로 서로 자기들 갈 길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는 올려놓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부러질 거 각오해라 얘들아. 왜냐하면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독일이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러다 보면 정상금리 고금리에 약체 국가가 생겨나고 희생양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경제를 보면은 20개 나라가 자생하는 겁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사세요.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도. 중국을 보면은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은행 자금 확보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눈에. 리포 레이트 같은 거 낮추고 단기 1년짜리 낮추지 5년짜리 금리 안 낮추고 부동산 거품 빼려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여기 그냥 그나마 가장 현명한 지금 처세를 하고 있죠. 중국이. 경제를 봤을 때는 어때요? 부러질 거 각오하자. 부동산발 구조조정 쉽지 않다.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일본처럼 인구 절벽 부딪혀가지고 10년, 20년 지났을 때 부동산은커녕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이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지금 0.7%까지 출생률이 떨어졌는데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요 다음 대선 걱정해야 되니까. 요 지금 당장 그 다음에 또 내가 우리 당이 집권당 해야 되니까. 지금 뭐죠? 지금 우파인가요? 우파죠. 대통령이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우파로 알고 있는데 또 좌파로 넘어가면 어떡해.
또 그럼 윤 대통령 또 감옥 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냥 뻑하면 감옥 보내잖아요, 대통령. 그 거의 유행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감옥을 안 간 대통령이 간 대통령보다 적지 않나? 그쵸? 그것도 이제 하여튼 그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대통령 감옥 보내야 되는데 감옥 가기 싫잖아요, 윤 대통령. 그럼 어떻게 집권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0.7% 출생률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다음에 감옥을 가냐 안 가느냐니까. 감옥 안 가려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부러질 거 각오하고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국채 금리 YCC를 0.5에서 1.0%까지 늘리긴 했는데 기준금리를 뭐 0 아니면은 포지티브하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냥 한심해요. 예, 뭐 이러나 저러나 한심해요. 일본은 이게 무슨 뭐 1.0% 간다 그래가지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얘들은 지금 당장 경제를 봤을 때 부러뜨릴 경제가 없어요. 사실. 그냥 또다시 디플레 가면은 일본은 그냥 희망 없는 국가로 가는 거고 얘들은 무슨 사업에 포커스를 해서 그 일본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쪽 사업에 포커스를 하면 됩니다. 저쪽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되게 이렇게 세컨더리한 문제고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일본은.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마이너스 금리, 저 YCC 컨트롤, 저 좀비 기업들 국민들하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뺏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희망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구조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왔는데 뭐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해서 뭐 부양책을 편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를 올려줘야 될 때 올려주지 않으면 일본 꼴이 난단 말이에요. 얘들은 희망이 없고 만약에 운이 좋아야 된다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인플레가 만약에 고착화가 돼서 10년물이 1%가 아니라 진짜 쭉쭉 올라가지고 막 2%, 3%, 4%, 5% 가야 되면 이건 파산이죠, 얘들은. 파산하면 그 다음 얘기 나올 게 넷 주블리 같이 그냥 청산하는 거. 우리 개인 회생할 때 빚진 거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영원부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답이. 일본은. 그러면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했던 것 같은 거 있잖아요. 1달러당 300엔, 400엔, 500엔, 550엔까지 갔었나요? 600엔까지 갔었죠. 1달러당. 거기서 뭐 다시 시작해야지 뭐. 이러면은 일본은 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빚 싹 지우고 1불당 600엔으로 가면서 600엔에서 시작하면서 금리 정상시키고 5%. 네, 이렇게 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그전에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서민들 고생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만 신난 거고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 픽처를 봤을 때 지금 부러뜨리자라고서는 혈안이 돼서 각오하고 지금 덤비는 사람은 파월이란 말이에요, 파월. 근데 이 파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파월 아저씨가 하는 게 결국은 다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이 미래를 세팅을 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선 이 부러뜨리자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게 지금 2번 슬라이드예요.